상곡 시컨트, 자, 이 상곡 이 세컨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상곡 세컨트 곱하기 상곡 탄젠트,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자, 마지막 6번째로, 자, 6번째 우리가 상곡선 함수로서 상곡 코세컨트의 우리가 정의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아하, 요 상곡 코세컨트는 상곡 사인의 역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 놈도 우리가 여기서 요것을 fx라고 두게 되면 f-x를 생각해 보니까 요것은 2의 마이너스 x승 빼기 2의 x승 분의 2 이렇게 되죠. 자, 요놈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부호가 딱 반대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fx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상곡 코세컨트 함수는 무슨 함수다? 원점 대칭인 기함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거의 경우에도 지금 그래프가 요렇게 x가 한없이 클 때는 0에 가까워지고, x가 한없이 작아질 때도 0에 가까워지고, x가 0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 함수값이 무한대로 가버리고,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겠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평 점근선이고 이게 수직 점근선인데 점근선이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평 점근선만 고려해봤죠. 그러면 수직 점근선은 언제 고려하냐면 이 경우에는 분모를 이용하는 값이 없죠. 그럴 때는 우리가 수직 점근선을 생각할 필요 없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분모를 이용하는 값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 점근선은 분모가 0 될 수 있을 때는 수직 점근선을 우리가 따져서 그래프를 그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일단 요거도 우리가 리미트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갈 적에, 자, 코시컨트, 자, x의 이 코세컨트 x의 극한값을 두세보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요거는 0 되고 요거는 무한대 되니까 무한대분 2니까 극한적으로는 이게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x가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에도 요 경우에도 이번에는 요 놈이 0이 되고 요 놈이 무한대가 되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0 되어서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x가 한없이 커질 때는 함수값이 극한적으로 0에 가까워지고 x가 한없이 작아질 때도 함수값이 극한적으로 0에 가까워지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직 점근선, x가 한없이 0 플러스로 가까워질 때에,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여기에 0을 적용하면 분명히 1-1분의 2가 되어져 가지고 이게 0분의 2가 되어서 극한적으로는 이게 무한대가 된다는 건 확실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0 플러스를 여기다 적용했을 때에 앞쪽은 2의 플러스 영성이고 뒤쪽은 마이너스 영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 두 개를 비교하면 앞쪽이 크죠, 그렇죠? 요 경우에는 어쨌든 극한적으로는 이게 뭐다?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무슨 무한대다? 플러스 무한대다는 거죠. 그래서 x가 0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 이 함수값은 한없이 커져 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 이유는 여기에 0을 여기 0을 적용했을 때 극한적으로 1이 되기는, 요것도 극한적으로는 1이 되고 요것도 극한적으로 1이 되는데, 그래도 요놈보다는 더 큰, 1에 더 근접한 값이다. 좀 말이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더 크다. 그래서 큰 놈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전체 부호는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무슨 무한대다? 플러스 무한대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이제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라고 했을 때는, 자, 그때는 우리가 0 마이너스를 여기 적용하면 앞쪽이 2에, 그쵸, 마이너스 0승, 뒤쪽이 2에 플러스 0승이 되기 때문에, 자, 요 뒤쪽이 커지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x가 0 마이너스로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에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무슨 무한대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 함수값은 한없이 지금 작아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원점 대칭이 이와 같은 우리가 삼곡선 그림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요 상곡
코세컨트 함수에 이제 우리가 도함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 상곡 코세컨트 함수의 도함수, 요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상곡 코세컨트는 상곡 사인의 역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상곡 사인분의 1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요 경우에도 우리가 분수식 미분을 적용하면 상곡 사인의 제곱분에, 자, 분자를 미분하면 0되고 분모를 곱하도 0이니까 0은 쓸 필요 없죠. 0 마이너스. 그리고 분자를 그대로 분모를 미분하면 결국 상곡 코사인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분모에 있는 상곡 사인 제곱을, 자, 상곡 사인, 자, 이렇게 상곡 사인 하나씩 떼보겠습니다. 상곡, 자, 다시 한번 상곡 사인, 자, 분의 상곡 코사인.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자, 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적어주고 상곡 사인분의 1은 상곡 코세컨트와 같죠. 그래서 상곡 코세컨트라고 적어주고 상곡 사인분의 상곡 코사인은 상곡 코탄젠트와 같죠. 상곡 코탄젠트.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상곡 코세컨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상곡 코세컨트 자기자신 한번 써주고 상곡 코탄젠트를 곱하면 된다. 요게 우리가 미분구하는 공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기본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 우리가 나와 있는 문제는, 자, 기출 문제인데, 자, 요런 문제들 우리가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함수 fx가 상곡 사인 2x일 때에 함수값 fln2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fx라고 하는 것이 상곡 사인 2x라 했을 때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죠? 2분의 2의 2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2x승이죠. 우리가 요 자리가 x일 때에 요 자리가 x고 x였죠. 그럼 여기 2x면 2x, 2x로 써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fl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2분의 2의 2ln이 빼기 2의 마이너스 2ln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값이 얼마인지 모르면 안 되죠. 우리가 2의 2ln이라고 했을 때에 요 진수의 이 로그 앞에 곱한 값은 진수의 지수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요 로그의 밑이 2니까 이 전체 값은 2의 제곱, 즉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ln 2승은 2의 ln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요 값은 역시 같은 방법을 하면 4분의 1이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적어보면 2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분모 분자에 4를 곱하면 8분의 16에서 1 빼면 뭐죠? 15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은 8분의 15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뭐라고요? 8분의 1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상곡 사인의 정의만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랍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자, 상곡 코사인 lnx에서 자, 3에서의 미분계수가 f'3을 계산해 보라 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단 f'x를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 상곡 코사인, 우리가 상곡 코사인 x를 미분하라고 하면 이건 상곡 사인 x가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요 x 자리에 lnx가 왔다는 거죠. 그럼 일단 x 자리에 지금 lnx가 왔으니까 일단은 상곡 사인 lnx라고 써주고 우리가 x라고 취급한 lnx만큼을 다시 미분한 결과, 즉 x분의 1이죠. 이걸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다시 한번 상곡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상곡 사인 x가 되는 것처럼 상곡 코사인 lnx는 미분하면 상곡 사인 lnx인데 우리가 요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미분한 만큼을 전체에다 어떻게 한다?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3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상곡 사인
ln3 곱하기 지금 3분의 1인데 그럼 요게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건 우리가 상곡 sin x라고 하는 것이 그 정의가 2분의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이기 때문에 자 그걸 우리가 여기 적용하면 자 3분의 1을 먼저 적어 주겠습니다. 3분의 1 먼저 요거는 뭐냐? 2분의 2의 ln 3승 빼기 2의 마이너스 ln 3승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 우리가 분모는 이제 6이 되어지고 2의 ln 3은 3이죠. 2의 마이너스 ln 3은 뭐가 되죠? 이건 3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우리가 3을 곱해버리면 18분의 9에서 1 빼면 8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뭐가 된다? 2로 나눠버리면 9분의 4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문제는 동국대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답을 낼 수 있죠. 자, 일단 다음 중 틀린 거 골라야 겠는데 1번 보니까 상곡 코사인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상곡 사인이다. 이게 당장 틀렸죠. 그죠? 이게 답이네요. 그죠? 상곡 코사인은 미분했을 때에 마이너스 상곡 사인이 아니고 플러스 상곡 사인이죠. 자, 무슨 말이기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틀려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우리가 좀 중요하니까 하나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까지 역상곡선 함수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역상곡 세컨트 지금 x는 역상곡 지금 코사인 x분의 1과 같다라고 했는데 자, 이 아직 우리가 역상곡선 함수는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 좀 이따 배울 거랍니다. 간단하니까 여기서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역상곡 세컨트 x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역상곡 세컨트 x를 요놈 우리가 편의상 p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p하고 x하고 위치를 바꾸어 버리면 자 상곡 세컨트 p는 x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양변을 역수치하면 자 상곡 세컨트는 역수치하면 상곡 코사인이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p하고 x분의 1을 자리를 바꾸면 자 상곡 코사인은 역상곡 코사인이 되어지고 역상곡 코사인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p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 역상곡 세컨트 x도 p고 역상곡 코사인 x분의 1도 p니까 요 두 놈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는 맞는 얘기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상곡 탄젠트를 미분했을 때에 0을 대입하면 1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일단 우리가 자 상곡 탄젠트 x를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상곡 세컨트 제곱이 되어진다라고 했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상곡 세컨트의 제곱인데 상곡 세컨트는 원래 정의가 뭐죠? 상곡 코사인을 뒤집어 놓은 거기 때문에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뭐가 된다?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하고 이 말이 여기다가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그 결과는 뭐죠? 당연히 1이 나오죠. 그렇죠? 이거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자, 상곡 탄젠트를 미분한 데다가 0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 0 집고 여기 0 집어넣으면 요 놈이 1 되고 1 되니까 2분의 2가 되죠. 2분의 2는 1인데 1을 제곱이 1이니까 이게 맞다는 거죠. 얘도 맞는 얘기죠. 자,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도 맞는 얘기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맞죠. 상곡 코사인 제곱에서 상곡 사인 제곱 빼면 뭐 된다? 1이 된다라고 우리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기본 6가지 상곡선 함수의 그 정의와 그리고 이 6개의 상곡선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그리고 요 기본 6개의 상곡선 함수와 관련된 각각의 도함수들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리고 몇 가지 우리가 항등 관계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 상곡선 함수에서 만들어진 공식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미분에 관한 문제도 뒤에서 우리가 많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물리를 공부하실 분들은 이 상곡선 함수는 물리에서 많이 응용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